부천의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김창석 고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우리 김창석 고모님은 잘 아시다시피 부천 지역 문화예술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고요. 300여 회에 걸치는 기획, 개인전, 단체전에 참여하시면서 그 흙에서 조형언어의 진정한 가치를 찾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상도 흙처럼 이렇게 따뜻하고 온화한 인상을 가지셨는데요. 이분이 저희들에게 부천의 문화예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 발제해 주신 김문도 교수님이 주로 공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다면은 우리 김영수 선생님은 소통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인간의 어떤 소통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공간과 이 소통, 인간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문화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문화창의도시라는 유네스코로부터 이제 지정을 받았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문화특별시라는 어떤 명칭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어떤 속마음은 과연 그런 공간이 문화적일까? 아니면 이 소통이 원활한 도시일까? 라는 데 대한 것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역문화운동을 전개하면서 느꼈던 바인데요. 5대 문화도시, 5대 문화사업이 활발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음악, 부천 필이죠, 대표하는 것이, 그리고 국제영화제나 만화에 대한 어떤 그런 쪽이나, 최근에는 어떤 비보이 같은 쪽의 어떤 세계 비보이 대회를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죠. 이런 것이 과연 부천 문화 쪽으로 녹아 들어가고 있을까? 20년 동안, 30년 동안 행해왔던 그 많은 예산과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 공간 속에 아니면 부천 속에 녹아 들어가 있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낍니다. 진정한 문화도시라는 것은 예술인들이 깃들일 수 있는 곳, 예술인들이 이 안에서 자기 어떤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열정적으로 벌일 수 있는 곳이 문화도시이지, 그런 어떤 외부의 어떤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만이 어떤 문화도시의 어떤 근간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최근에는 이제 상당히 좀 희망적인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천이 생활문화도시로 이제 지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5년 동안에 한 5, 60억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생활문화 쪽으로 이제 어떤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 방송국에서 어떤 토론회를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생활문화라는 것은 부천을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상당히 큰 모티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산이 한 5, 6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문화 사업을 위한 어떤 그런 예산이 아니라 부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천의 어떤 문화적 생태계를 풍부하게 조성할 수 있는 것,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서 즐거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쪽의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생활문화 쪽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게 이제 결국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예술인들이 있고 시민이 있고 시민이 생활 속의 어떤 문화예술을 갖다가 향유할 수 있다면은 향유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창작으로 직접 들어올 수 있다면,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예술인들이 또 계시지만 예술인들이 또 하나의 어떤 멘토가 돼서
그들과 소통의 어떤 고리가 있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떤 부처 문화 예술을 건전하게 재편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소통의 문제입니다. 시민이 있고 예술인들이 있는데 예술인들과 시민을 엮어줄 수 있는 어떤 소통의 경로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이 과연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는가? 사실은 오늘의 자리를 이제 총괄하신 우리 박윤봉 대표님께서 이 소중한 작은 공간, 생활 속의 문화 공간, 이런 공간이 이제 곳곳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의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것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단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에서 활발하게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역할에 대한 어떤 그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것은 또 회의를 가집니다. 그렇게 깊은 관심과 함께 이것을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참 아쉬운 그런 건데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원로분들이신데 원로분들과 젊은 작가들과 젊은 예술인들과 함께 이제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좀 모티브를 이제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아까 김혁시 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납니다. 중동 개발할 때 20년 전에 30년쯤 되네요. 그때 서방소역 작은 운동이 그게 우리가 귀갓길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워했는데 인간들은 과연 무슨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기 대대에서 살았던 저 개구리들을 이렇게 무참히 그들의 삶의 터전을 밟을 수 있었는가? 그때 바로는 이제 바로 옆에 포크레인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지나가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은 이미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 이제 복소가 돼버리고 개구리들은 거기서 이제 없어진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상동을 개발할 때 그때 개발 시점에 제가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시민의 강이라는 명제를 붙여서 이런 거로 그린 어떤 정말 스케치에 불과한 그런 그림인데 이걸 가지고 시민단체와 함께 협조를 해서 싸웠습니다. 토지공사를 찾아가서 그들과 싸우고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뜬금없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그림 가지고 이 스케치 가지고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시장을 찾아갔죠. 그때 당시 원혜영 시장을 찾아가서 개발 전의 계획은 거기에 이제 5m 높이의 방음벽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가져갈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화가 돼서 방음뚝을 했는데 옛날에 거기가 수로가 있던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논농사를 짓던 곳이었으니까 거기 이제 물이 흘렀겠죠. 당연히. 그럼 이 물은 어디서 왔느냐? 알고 보니까 이제 발원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좀 흘리게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칭을 붙이기를 시민의 강이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루어져가지고 그 작은 스케치부터 시작됐던 것이 지금 시민의 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기를 가봤을 때 아까 이제 물 말씀하셨는데
조그만 물고기들이 조금 피라미드 같은 것들이 좀 자라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정말. 지금은 이제 물반 고기반 이렇게 된 그런 곳인데,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 이제 제가 좀 제안을 합니다. 부천을 한번 스케치해보자. 아까 김은덕 교수님이 전에 이제 밑그림을 그렸는데, 세계적인 생태 도시인 브라질 꾸리지바라는 어떤 그런 도시가 있어요. 꾸리지바의 그 시장이 건축가 출신인데, 거기를 이제 가봤는데, 건축가 출신의 시장이 꾸리지바를 전체를 문화 생태적으로 이제 재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재건하기 전에 아가시 프렌이라고 아가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유로운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스터 프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좀 자유로운 밑그림. 그래서 시민과 함께 이제 거기에 공유되고 뭐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고 여기 계신 분들, 문인들, 미술인들 참여해서 그렇게 좀 인문학과 그런 것이 이루는, 그걸 통해서 또 하나의 어떤 소통의 계기가 되는 그런 뭐 부천 스케치랄까 뭐 이런 명칭으로, 그래서 공간과 예술이 함께 소통되는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합니다. 고맙습니다.